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편안한 일요일 저녁 시간이시겠네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쭉 읽어보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키는 소설가라는 직업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진지하다는 거. 사실 하루키의 소설을 읽었을 때는 좀 가벼운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부터는 하루키가 소설에 임하는 그 진지함과 장인정신, 평생 소설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들을 이 책에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루키가 소설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관리하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하루키가 술집을 운영하다가 이제 소설가로 전업을 하게 되는데, 술집을 운영할 때는 아무래도 새벽 늦게 끝나고 정리하고 거의 아침이 될 때쯤에 이제 잠이 들게 되는 생활 패턴이었고요. 하지만 전업 소설가가 된 이후부터는 해가 뜰 때 일어나고 어두워지면은 빨리 자는 쪽으로 생활 패턴을 바꿉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된 거죠. 이 아침형 인간으로 생활 패턴을 바꾼 것부터가 하루키에게는 건강관리의 어떤 중요한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침 5시 전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 책에 지금 나오는데요. 하루키는 굉장히 일찍 일어나죠. 그리고 밤에는 10시 전에 잠을 잡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인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해가 지면은 더 이상 일은 하지 않는다. 편안하게 쉬면서 저녁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몸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두워지면은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휴식의 시간을 가지는 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하루키 같은 경우는 이른 아침에 몇 시간 동안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중요한 일을 끝낸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 저녁 해가 진 다음부터는 느긋하게 지낸다. 건강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저녁에 편안하게 쉬는 것이 쉽지가 않죠.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저녁 시간에도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밤까지, 새벽까지 일하시는 분들, 환자분들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관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하시는 분들은요, 각별히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하루키 같이 저녁에 해지면은 편안하게 그냥 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동질감을 느꼈던 부분인데요. 하루키는 사람들과의 친목보다는 소설 집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 패턴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친목 이런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독자들이죠. 나의 소설을 기다리고 내가 소설을 내면 읽어주는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독자들. 소설가로서 하루키는 이 독자들을 위해서 본인의 생활 관리를 하고 몸 관리를 하는 것으로 최우선 가치를 둡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독자들과의 인간관계를 관념적인 인간관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자들과의 관념적인 인간관계를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는 하루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면서 또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강의를 또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공개적인 강의를 올리고 있는 이유는 제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팟캐스트와 유튜브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저에게도 관념적인 인간관계죠. 제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저에게 치료를 직접 받으러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와 연결되어 있는 제가 얼굴을 볼 수 없는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관념적인 인간관계죠. 저도 이 관념적인 인간관계를 제 사적인 어떤 친목관계,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비사교적인 인간인 거죠. 사람들과의 교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청취자분들 또는 제 환자분들과의
관념적인 인간관계를 더 최우선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 가치관이 나랑 상당히 비슷한 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루키의 소설은 크게 감흥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인간 하루키는 저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가가 어떤 사람일 거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시선에 의해서, 안 좋은 멘트에 의해서 상처받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이것은 건강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을 상하게 되고 큰 병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말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루키 책에 보면은요, 10명 중에 1명만 단골이 되어준다면 경영은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짓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있으면 10명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 나를 좋아해도 만족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사로서 이 얘기에 참 공감을 합니다. 10분의 환자분이 찾아오셨을 때 한 분만 제 진료에 만족을 하고 돌아가셔도 한의원은 운영이 되는 거죠. 이런 병원이든 식당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0명이 왔을 때 1명만 만족해도 운영이 된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질 수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요. 10명 중 1명만 나를 좋아하면 된다고 쉽게 정리해버리면요. 오히려 그 스트레스에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길지 않으니까요.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을 들으시면서 일요일 저녁 잘 마무리하시고요. 한 주 시작 또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전업소설가가 되고 나서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가게를 하고 있을 때는 새벽녘에 잠자리에 드는 날이 적지 않았다. 12시에 가게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하고 전표 계산을 하고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잡담을 하고 술도 조금 마신다. 그러다 보면 금방 새벽 3시경이 되고 어느새 아침이 가까워온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 혼자서 원고를 쓰고 있으면 동력 하늘이 점점 밝아오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눈을 뜰 즈음에는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가게를 그만두고 소설가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을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아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생활 패턴을 일신하는 것이었다. 해가 뜰 때 일어나고 어두워지면 되도록 빨리 자도록 하자라고 정했다. 그것이 누구나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생활이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 방식이었다. 이제 손님을 상대로 하는 장사는 그만두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되도록 만나지 말자. 그런 조촐한 사치가 적어도 당분간은 허용되어도 좋을 것이라고 나와 아내는 느끼고 있었다.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나는 원래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인간은 아니다.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나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 부부는 7년간의 열린 생활에서 닫힌 생활로 크게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그러한 열린 생활이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어느 기간 존재했던 것은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거기에서 많은 중요한 것을 배웠다. 그 시기는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종합적인 교육기관 같은 것이었고 나에게 있어 진정한 학교였다. 그러나 그런 생활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는 없었다. 학교라는 데는 들어가서 무언가를 배운 후에는 나와야 하는 곳이다. 그렇게 해서 아침 5시 전에 일어나 밤 10시 전에 잔다고 하는 간소하면서도 규칙적인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루를 통틀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간대라는 것은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경우 그것은 이른 아침에 몇 시간이다. 그 시간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중요한 일을 끝내버린다. 그 뒤의 시간은 운동을 하거나 잡물을 처리하거나
그다지 집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들을 처리해 나간다. 해가 지면 느긋하게 지내며 더 이상 일은 하지 않는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며 편히 쉬면서 되도록 빨리 잠자리에 든다. 대체로 이런 패턴으로 오늘날까지 매일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덕택에 20년 정도 매우 효율성 있게 잘 지내왔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나이트 라이프 같은 것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과의 교류는 틀림없이 나빠진다. 화를 내는 사람도 생긴다. 어딘가를 가자, 뭔가를 하자는 권유가 있어도 전부 거절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정말로 젊은 시기를 별도로 치면 인생에는 아무래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순번을 매기는 것이다. 어느 나이까지 그와 같은 시스템을 자기 안에 확실하게 확립해 놓지 않으면 인생은 초점을 잃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 주위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류보다는 소설 집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생활의 확립을 앞세우고 싶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특정한 누군가와의 사이라기보다 불특정 다수인 독자와의 사이에 구축되어야 할 것이었다. 내가 생활의 기반을 안정시키고 집필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질 높은 작품을 완성해가는 것을 많은 독자들은 분명 환영해 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소설가로서의 나의 책무이며 최우선 사항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독자 얼굴은 직접 볼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관념적인 인간관계이다. 그러나 나는 일관되게 그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관계를 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정해서 인생을 보내왔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짓게 할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 된다. 가게를 경영하고 있을 때도 대체로 같은 방침이었다. 가게에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다. 그 10명 가운데 1명이 상당히 좋은 가게다, 마음에 든다, 또 오고 싶다라고 생각해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10명 중에 1명이 단골이 되어준다면 경영은 이루어진다. 거꾸로 말하면 10명 중 9명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나 그 한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마음에 들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영자는 명확한 자세와 철학 같은 것을 기치로 내걸고 그것을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비바람을 견디며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가게를 경영하면서 내가 몸소 체득한 것이었다. 양을 쫓는 모험을 쓴 후에 나는 그런 자세로 소설을 계속 써왔다. 독자의 수도 작품마다 점점 늘어갔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내 작품에 열성적인 독자가 많다는 점이었다. 즉 10명 중 1명의 단골이 착실하게 늘어갔던 것이다. 그들은 나의 차기작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책이 나오면 손에 들고 읽어주었다. 그런 체제가 점점 형성되어 갔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적어도 매우 마음 편한 좋은 상황이었다. 선두주자가 될 필요는 없다.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것으로 보통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나로서는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 노르웨이의 숲이 예상치 않게 많이 팔려서 그와 같은 기분 좋은 상태를 다소 변경해야 했지만 그것은 훨씬 나중의 이야기다.